오빠, 오빠 막 이러면서 막 저 오빠는 아닐 거라는 그런 뭔가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게 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청소년, 또 20대, 30대 마찬가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겉과 속이 같아야지 되는 건데 나는 겉과 속이 달라서 그게 고민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또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고 뭐 언행일치, 물론 언행일치는 해야죠. 하면 좋죠. 근데 이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겉과 속이 달라요. 근데 제가 겉과 속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아요. 왜냐면은 정신과 의사로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알게 된 거고, 또 상담을 하면서도 알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노래 중에서 제가 정말 이 가사가 참 좋다, 심리적인 어떤 의미를 잘 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내 안에는 내가 무지 많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요즘 말로 다중이라고 하죠, 다중이.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자아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겉과 속이 일관돼야 되고, 언제든지 일관돼야 되고, 그런 굉장히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은 문화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속에 있는 걸 너무 내가 드러내서 고민이다, 너무 드러내서 좀 티가 난다. 사실은 티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티나는 거를 스스로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내가 그거를 너무 통제하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지금 이 강아지는 토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혼란스럽겠죠. 나는 누구냐?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한번 여기다 써보는 거,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보는 게 나도 몰랐던 무의식이나 고정관념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통은 이름, 나이, 직업으로 소개한다. 이름, 나이, 직업. 이거는 이제 엄마 대상으로 제가 이제 그린 거라서, 예를 들어서 누구냐고 하면 나는 뭐 어디 직장 다니다. 나는 뭐 누구의 엄마다. 또는 뭐 남편이 좀 뭐 유명한 경우, 연예인인 경우에 난 누구의 아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나의 절반의 뿐이에요. 정체성에.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요, 그냥 나예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예요.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나예요. 내 역할이나 내 지위나 뭐 사회적인 그런 거랑 상관이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런 거랑 그냥 상관없는 그냥 나예요. 그러면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걸까요, 이걸까요? 둘 다예요. 자아 정체성, 뭐 정체성 확립 이런 거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 용어를 만든 이제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도 정체성이라는 의미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둘 다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미 가르치지 않아도 요 오른쪽은 충분히 많이들 생각하세요. 난 누구냐, 누구니까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집니다. 나는 여행과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스파크님. 스파크님 눈치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볼 때 좀 어떤 분위기를 파악해서 잘 찍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심리에 관심이 많다. 역시 좋습니다. 이게 표현하는 게 너무 좋네요.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뿌듯해요. 제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많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힘이 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 그냥 나, 남들이 모르는 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어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어원은 이제 고대 그리스 가면인데,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은 아까 그런 거예요. 페르소나, 직업이랑 관련 많아요. 나의 위치, 그 다음에 그런 거랑 상관없어도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나,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어떤 게 있으세요? 한번 써보세요. 나의 어떤 사회적인 인격이라고 하는데, 페르소나가, 나의 페르소나는 뭘까?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뭘까? 직업 이런 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좀 더 드러내고 싶은,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는 그게 뭘까를 꼭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이게 해봐야지 느껴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은연중에 알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담할 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보상, 구독과 좋아요. 잘 쓰고 계시네요. 밝은 척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많아요. 인간관계 힘든 분들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밝은 척 하고 싶은데 사람이 밝을 수만 없으니까 그게 많이 힘들어져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람 마찬가지. 부담 없는 사람 마찬가지.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제가 개떡같이 강의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 이거 되게 많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닌구나를 알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위로가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서로 막 위로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좀 제 얘기를 좀 해야겠죠. 저는요 예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추구하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대학교 때 좀 심했는데요. 그게 뭘까요? 저 흑역사라고 이 사진 예전에 보신 분도 있고요. 이게 벌써 20년 전 사진입니다. 저희 아내는 이거 보고 뭐라 그럴까요? 거지 같다고 합니다. 페르소나 뜻이 사회적인 인격이라는 뜻이고요. 어원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가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딱 음악가 같잖아요. 예술가. 음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봐주길 바라고. 그래서 대학교 때 강의실 갈 때도 책가방이 아니라 기타 가방에 책을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거, 예술적인 느낌, 감성적인 느낌. 이게 이제 페르소나라는 거죠. 이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연기자는 이 가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지 자기가 진짜 이건 아니죠.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안 하고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 나의 어떤 근본적인 나여야만 한다. 그거랑 일치시키려고 많이 합니다. 이게 직업하고도 관련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어떤 위치, 뭐 직장에서 자기의 위치, 또 어떤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이 나를 바라보길 바라는 그런 이미지. 엄마, 아빠, 부모님 마찬가지. 굉장히 아이들이 존경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성숙하게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뭐 과장님, 부장님이면은 뭐 이렇게 아랫사람들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근데 이미지를 가지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내 속이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그렇다고.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여러 명의 자기가 있고 상황마다 자기 보여지는 그런 성향이나 행동 패턴이 다를 수 있다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랑 나 자신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으면 보여도 되고 그게 직업적으로 필요하면 그런 척 좀 해도 되는데 문제는 24시간 내내 항상 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게 문제예요. 애쓰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 애쓴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비유를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애쓰고 있는 거예요. 막 풍선을 불어서 빵빵하게 불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심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상태에 감정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 내가 애쓰고 있는 거를 그냥 막 건드리거나 내 속마음을 막 농담식으로 휘저어 놓거나 그럴 때 확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막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막 위축이 돼. 내가 왜 이랬을까 나중에 돌아보면서 이불킥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하니까 너무 예민하니까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 속을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게 남이 내 속을 휘저어 놓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내가 이미 내 속이 빵빵해져 있기 때문에 톡 건드려도 막 이게 막 터질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서 팍팍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전곡을 찌르는 말. 그런 예민한 순간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해서 내가 예민해졌다라고 남 탓을 할 수 있죠. 물론 뭐 남 탓일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거든요. 진짜 도움되는 건 뭐냐면 잘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이불킥만 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예민해졌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 어떤 분위기, 그 컨텐츠가 뭐였는지 나를 자극했던 컨텐츠가 뭐였는지를 집중해서 내가 왜 그 컨텐츠에 자극을 받았을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이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과 상반됐었을 때 확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도 이미 힘들어요.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태는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이거를 근데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나는 좀 자꾸 이렇게 아직 뭔가 부족하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나를 아예 그런 이미지에 딱 끼워 맞추려고 엄청나게 더 애를 써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용어를 써요. 심리 용어로 페르소나는 팽창한다. 풍선이 점점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빵빵해져서 톡 건드리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더 팽창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빵 터진다. 빵 터지는 게 바로 진짜 문제예요. 빵 터지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제가 만든 사진인데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뒤에서 호박씨를 깐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앞에서는 전혀 안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게 이제 발각되는 순간 그게 난리가 나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빵 터지냐면요. 원래 그런 사람이 호박씨를 까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는 전혀 안 그런 사람이 그래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기사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뭐 칭찬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근데 좀 특정 직업군은 엄청나게 이제 악플이 달립니다. 기대치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막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직업이. 연예인이죠. 연예인, 뭐, 음주운전하거나, 뭐, 운전 물론 잘못됐지만, 연예인은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 공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음주운전도 그렇고, 뭐, 기사화되는 순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기대치가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종교인, 선생님, 교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모님, 엄마. 근데 이게 바로 페르소나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기대치가 굉장히 뭔가 깨끗해야 될 것 같고 선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만 해야 될 것 같고 100% 자기 모든 걸 희생해서. 정치인도 역시 자기 걸 챙기면 안 되고 청렴해야 되고 근데 사람이 청렴한 사람이 있나요? 다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면 다 걸리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을 수 있는 건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남들이 나를 또 되게 좋게 봐. 특히 정치인. 내 이미지 뭐 생긴 것도 좀 그럴 수 있고 하던 행동이 좋아서 너무 막 좋다. 막 다 이렇게 따라주고 막 연예인도 그렇고 오빠 오빠 막 이러면서 막 저 오빠는 아닐 거라는 그런 뭔가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게 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집단 무의식이라서 페르소나라는 거는 그 직업에 따라서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서 다 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나를 억지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갈등이 되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서.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던 어떤 정치인이 알고 봤더니 뒤에서 엄청난 짓을 하고 또 종교인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스님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마찬가지, 또 엄마도 마찬가지. 굉장히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았던 엄마일수록 집에서는 애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잘 인정하고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돼요. 가면 쓰듯이. 가면이라는 게 되게 어떤 인위적이고 좀 너무 사기치고 이런 느낌의 가면이 아니라 그냥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여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페르소나가 뭔지. 근데 제가 또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데 보통은 이런 페르소나, 내가 바라는 모습과 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